자, 장애물. 첫 줄부터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 소망을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이룰 수 있다면 거기에는 연극이 없다. 만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 소망을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이룰 수 있다면 거기에는 연극이 없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떤 목표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이룰 수 있다면 연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극과 희극과 풍자극과 소극, 이건 뭐 여러 가지 일체의 형식 등은 그 근저에 뭐가 있냐? 갈등이 있다. 따라서 나의 목표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찾아내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다. 위기, 갈등, 의지의 충돌, 즉 드라마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의 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누가 나를 반대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적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등장인물의 어디서? 목표, 목적 안에서, 여러분의 주된 목적 안에서, 그리고 장면마다의 최소 단위, 박자. 이제 박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배우 수업 책에 이제 단위와 목표 읽었죠? 그리고 칠면조 잘랐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들 기억나야 됩니다. 최소 단위. 박자를 위한 당장의 목표. 그러니까 이건 목표를 크게 나눈 거죠. 초목표, 뭐 당장의 목표, 아주 작은 단위의 목표. 앞에 던져라. 그러면 장애물들을 극복하려는 데서 여러분의 욕구가 강화될 것이다. 장애물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극복해내야 되니까 당연히 나의 욕구가 강화되겠죠. 옛말에 읽듯이 우리는 어렵게 구해지는 것을 쉽게 구해지는 것보다 항상 더 강렬하게 소망한다. 장애물 자체가 여러분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장애물이 있으면 목표가 진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진한 목표를 가지는 게 좋겠죠. 전체적인 등장인물의 목표들 안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를 대부분 원하죠. 나는 높은 이상들을 유지하고자 한다. 나는 예술의 천박하고 상업적인 측면들을 피하고자 한다. 이는 어느 장면에서 여러분의 주된 목표가 오디션에서 역을 따내는 것인데 제일 친한 친구가 경쟁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첫째, 박자의 작은 단위의 당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역에 딱 맞게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고 싶은데 거울이 하필 깨졌다라는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아야 이제 화장을 고칠 테니까 경쟁자인 친구한테서 거울을 빌릴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갈등 구조가 생겨난다는 거. 내적 갈등이죠. 장애물들은 주어진 재료의 모든 요소 속에서 내재돼 있거나 또는 그로부터 파생될 것이다. 즉 어디서부터? 성격으로부터, 또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 관계성 및 상반되는 목표로부터, 또 사건으로부터, 주위 환경으로부터, 대상물 자체로부터 파생이 된다. 그러니까 장애물들은 여기저기 우리 지금 단문 분석표 쓸 때 일본 기본 설정 외에 다른 것들 쭉쭉쭉쭉 있잖아요. 뭐 관계성, 목표, 전사 여러 가지 있죠. 그것들 중 어느 곳에서 갈등 구조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장애물을 선정하는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손님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고자 한다. 첫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애물 없이 식탁을 차려봐라. 주의 집중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리고 일에 몰두하기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 재미도 없어, 시간만 가, 시간도 더럽게 안 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뒤에 다음에 장애물을 안고서 여러분의 목표를 시험해보래요. 첫째, 성격의 장애물을 줘봅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주의자다. 그러나 실패를 몹시 두려워한다. 완벽주의니까 당연한 거겠죠. 이제 완벽한 식탁을 차려야 된다라는 어떠한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물건 이 식탁을 차리는 것에 완벽을 기해야 하니까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두 번째, 과거의 갈등 구조를 줘봅니다.
당신은 하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응석바지로 자라났기 때문에 전에 식탁을 차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니면 빈민가 출신이라서 최근에 와서 중산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 차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접시, 유리잔, 냅킨 이걸 배열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중산층들은. 근데 이거 할 줄 모른다라는 갈등 구조를 줘본다. 그럼 또 이제 내 내적 갈등이 또 생기겠죠. 또 시간에 줘봅니다. 5분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시간에 갈등 구조를 줘볼 수도 있고요. 대상물들, 접시들은 우아하지만 빌려온 거다라는 거.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또는 싸구려로서 금이가 있고 짝이 잘 안 맞는다라고 해도 또 신경 쓸 게 생기겠죠.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든지 이거 짝을 그대로 또 최선을 다해 맞춰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또는 수가 적어. 그리고 접시가 부족해. 그래서 손님들한테 다 돌아가지 못한다. 라는 어떤 대상물의 갈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상황의 갈등 구조를 줍니다. 남편이 옆방에서 잠자고 있다. 이날 저녁 식사는 남편한테 아직 비밀, 비밀인 이유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밀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그 일을 깨울 수가 없다. 라는 어떤 갈등을 좀 조심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또 관계성. 손님들은 남편의 고용주의들이거나 아니면 친척들이다. 까다로운 손님들이라서 내가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라는 어떤 갈등 상황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장소에 줄 수도 있습니다. 방이 비좁고 식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놓을 만큼 크지가 못하다. 뭐 이런 식탁이 작다. 뭐 이런 갈등 구조. 또 날씨에 줄 수도 있습니다. 몹시 덥거나 춥다. 에어컨이 없다. 벽난로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날씨에다가 갈등 구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무거나에나 다 갈등 구조를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장애물들을 사용하면서 식탁을 차려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봐라. 아까처럼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욕구들이 발동이 돼야 되겠죠. 이 난관들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돌파하려면 또 어떤 강한 욕구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들이 다 내적 갈등이 될 테고 내적 갈등은 볼거리를 제공하죠.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시도 속에서 행동의 성격이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좋은 거죠. 그것을 극복하려는 투쟁 속에서 여러분의 의지는 강해질 것이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열고자 하는 문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체온이 상승하게 돼 있다. 네, 좋은 겁니다. 배우들은 끊임없이 묻는다. 장애물들 꼭 있어야 됩니까? 꼭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타하게는 그렇다라고 말한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장애물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항상 성격에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장애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하나 시범 보일 것이 있다. 내 상황이 아주 이상적인 듯이 보인다. 애인한테서 방금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그는 부자예요. 우리는 공통되는 관심들을 가졌습니다. 양쪽 부모님들은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아주 흡족해 하십니다. 목사님도 불러주기를 기다리십니다. 날씨도 화창해요. 장애물이라고는 없어요. 자, 연출자가 기뻐하면서 공중으로 뛰어 올라보세요. 점프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로 해봅니다. 어쩐지 쑥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때 장애물이 너무 없잖아.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지 하다가 체중이 장애물이다라고 정해본대. 뛰어오르고 싶지만 원하는 만큼 높이 뛸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무거운 몸을 위로 밀어붙인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나는 환희에 젖어서 큰 소리로 웃는다. 이런 어떤 볼거리들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되게 신부가 몸이 무겁다. 체중이 장애물이다라고 하면 뚱뚱할 거 아니야. 날씬한데 체중이 장애물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뚱뚱한 여자가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고 폴짝 뛰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갈등 구조가 되면서 어떤 볼거리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시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물을 찾아내라라는 예시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잠을 자야 하는 등장인물, 자는 역할이야. 그래서 장애물을 설정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설정할 수 있다. 매트리스가 꿀렁꿀렁 한다거나 침대가 좁다거나 베개가 딱딱하다거나 등등 말이다. 또는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 꿈을 꾸겠죠. 꿈속에서 장애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 라고 우타하겐이 말했습니다.